어릴 적 기억나십니까? 좁은 방 한 칸에 형제자매 셋이 나란히 누워 잠들던 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놓고 너 먼저 먹어 아니야, 내가 먼저 하며 숟가락을 밀었던 그 순간. 겨울엔 다 같이 눈썰매타다 넘어지면서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부모님 눈치 보며 웃고 같은 이불 속에서 속닥이며 꿈을 나누던 시절.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말로 하진 않았어도 그렇게 느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이면 아버지가 사다 주신 군고구마 하나를 셋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손에 쥐고 누가 더 큰 조각을 먹을까? 눈치 보다가도 결국 제일 작은 건 막내 몫이었죠. 그게 당연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형제니까요.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면 제일 먼저 달려와 주던 사람도 형제였습니다. 부모님께 혼날 때 몰래 편을 들어주던 사람도 밤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문 열어주던 사람도 형제였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어린 마음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각자 가정을 꾸려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가까울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지만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생일이 언제인지 알면서도 축하 문자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명절에 얼굴을 보면 잘 지내지? 응, 너도 건강해? 그 짧은 인사 뒤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말을 꺼내도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겐 비교가 되고 누군가의 건강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겐 자랑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괜히 기분 나쁘게 들릴까봐, 괜히 오해받을까봐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워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이가 되었을까요?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신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은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게 당신 탓은 아닙니다. 관계라는 건 원래 변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 중 절반 이상이 형제자매와 1년에 한 번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노년기에 가장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관계로 형제자매 관계가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요즘 현실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대엔 부모님이 중심이었습니다. 부모님 뜻을 따르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죠. 30대엔 배우자가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리고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40대엔 자녀가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아이들 진로, 아이들 결혼이 우선이었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았습니다. 그러다 60대가 되면 중심은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연로하셔서 더 이상 제 삶의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배우자와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이제는 각자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더 이상 제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생긴 겁니다. 형제자매는 어느새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각자 다른 가지를 뻗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 관계. 그게 지금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어릴 땐 같은 땅에서 같은 햇빛을 받으며 자랐지만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흐른 겁니다.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올해 73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형제가 셋이었습니다. 본인 포함해서요. 어릴 땐 정말 사이가 좋았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세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큰형이 동생들 학비를 대고 막내가 형들 뒷바라지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텼습니다. 그때는 정말 형제가 전부였어요.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았죠. 그분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집 한 채, 땅 몇 평을 두고 의견이 갈렸답니다. 큰형은 자기가 제일 많이 희생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했고, 막내는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셨으니 자기 몫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산은 법으로 나눴지만 그 이후로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안 봅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지만 차단하지 않은 남남입니다. 가끔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듣긴 하지만 직접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어릴 땐 그렇게 가까웠는데.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억지로 연락하고 얼굴 보던 때보다 지금이 마음은 더 편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형들 만나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기분 나쁘게 들릴까봐 조심스럽고 그냥 웃으면서 적당히 시간 보내고 집에 오면 피곤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명절이 편해졌어요. 그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것이 때로는 더 큰 고통이라는 걸. 극단까지 가면 회복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흔히 가족은 화해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형제자매는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까지 가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억지로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땐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각자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상처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도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거리를 두고 나니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약속 없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혼자 산책을 나가도 됩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전엔 이런 시간이 쓸쓸했습니다. 왜 나는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엔 좀 더 웃어야지, 이번엔 좀 더 말을 걸어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 막상 만나면 또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웃다 보면 얼굴 근육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자책했습니다. 왜 나는 형제들과 편하게 지내지 못할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침묵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말 안 해도 되는 이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걸. 혼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무 약속 없는 일요일 오후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느낍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깨닫습니다. 비교도 줄었습니다. 형은 손자가 벌써 셋인데 동생은 건강하던데 그런 비교가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형제 자매를 자주 만나지 않으니 오히려 그들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보는 얼굴이니까 그냥 잘 지내네 하고 넘어갑니다. 예전처럼 속상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형이 새 차를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10년 된 차를 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동생이 해외여행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 그런 여유가 생길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거리가 생기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진 게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거라고요. 우리는 원래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땐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성인이 되면 각자의 가정을 꾸립니다. 젊었을 땐 같은 명절을 보냈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한 노인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이다. 처음엔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을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내 마음을 소진시키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이번 달 마음 불편한 가족 연락 하나 줄이기. 억지로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보내는 문자도 내려놓으세요. 형제자매 생일인데 연락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명절인데 꼭 가야 한다는 법 없습니다. 올해는 한 번쯤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에 얽매이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 사용 멈추기. 이 말은 참 편리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당화하는데 이만한 말이 없죠. 하지만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가족인데 참아야지. 그래도 가족인데 이해해야지. 그렇게 참고 이해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너덜너덜해집니다.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가 상처를 정당화해 주진 않습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문제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름 붙이기.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말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는 시간,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저녁에 혼자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그건 쓸쓸함이 아니라 사색입니다. 주말에 아무 약속 없이 집에서 책 읽는 시간, 그건 고립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네 번째, 하루 한 번 지금 이 거리도 괜찮다고 말하기. 거울을 보며 말해도 좋고 산책하며 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거리, 이 관계 괜찮습니다. 형제자매와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화 안 하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편한 방식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죄책감 내려놓기.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고 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멀어진 게 아닙니다. 인생의 단계가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긴 겁니다.
부모님께 죄송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요.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걷게 두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형제자매도 각자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억지로 보폭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속도가 다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관계는 평생 가깝게 유지되지만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집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움과 거리는 다릅니다. 거리를 두는 건 자기 보호지만 미움은 자기 파괴입니다. 미워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당신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것도 속 끓이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것도 결국 당신 몫입니다. 상대는 그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담담하게 거리를 유지하세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증오하지 않아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연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이 정도 거리가 편한 사이구나 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형제자매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물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덜 후회스러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할까봐 지금 고통받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편안한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만나던 형제자매와 나중에 갑자기 가까워질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지금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70대, 80대가 되어서 갑자기 따뜻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관계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타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편한 게 최선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이웃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형제자매인데 왜 안 만나? 명절에도 안 보면 어떡해? 그런 말 듣기 싫으시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을 모릅니다. 당신이 형제자매와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삽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당신 마음 상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있어서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은 100번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아듣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 그건 의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생깁니다. 나는 이 사람과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자기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맞춰주고 무조건 양보하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평생 붙어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걸 존중하는 게 진짜 가족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와 거리를 두고 나니 오히려 그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이러니하죠? 가까이 있을 땐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거리를 두고 나니 좋았던 기억만 남더랍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 뭉클할 때가 있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지금 이 거리가 맞아 하고 확신한답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기억하되 현재는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 억지로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성숙한 어른의 방식입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일 뿐입니다. 그 거리가 때로는 서로에게 필요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거리에서 각자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명절에 가끔 얼굴만 비춘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요즘 연락을 망설이게 되는 형제자매가 떠오르셨나요? 그 거리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순간은 없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 조용히 듣겠습니다. 댓글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